남편이 쓰러졌대요. 가봐야 해요. 가지 마세요.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아 있었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게 느껴졌고 가까워진 거리만큼 제 심장도 거칠게 뛰고 있었죠. 따뜻한 체온이 등을 타고 스며들던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평범하다고 믿었던 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제가 했던 선택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부부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참 평온한 모습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처음부터 쉬운 길은 아니었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은 늘 빠듯했고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와 생활비에 허덕이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어요. 늘 묵묵히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때의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말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했고 힘들다는 말 대신 아직 할만하다고 했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투덜거리곤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고 조금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도 점점 많아졌어요.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까지 어느 하나 빠듯하지 않은 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았고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어요. 몸이 점점 마르고 있다는 건 눈에 보였지만 저는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니까 피곤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많은 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하나둘씩 빚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늘 우리를 짓누르던 대출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조금씩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이들도 어느덧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자금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어 갔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생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구나. 이제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늘 쫓기듯 살았던 시간들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가벼움이 어쩌면 저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유가 생긴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빚이 없어졌다고 해서 일을 줄이진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고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집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늘 피곤에 지쳐 있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저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저렇게까지 일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가끔은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듬직하고 든든했던 모습 대신 지쳐 보이고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 더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게 싫다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중에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저는 이제 조금은 제 삶을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아주 조금씩 제 일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하루의 공기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느껴지던 그 막막함이 사라졌고, 이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늘 해야 할 일에 쫓기듯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동네 아파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커피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잦아졌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들 비슷한 삶을 살아왔고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웃고 있었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는 걸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다음에는 뭘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근처 바다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제안들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의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그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죠. 그동안은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도 그 여유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에 가고 낯선 공기를 느끼고 싶어졌어요. 그게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모임 사람들과 함께 태안으로 꽃구경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튤립이 한창이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설렜고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상상을 하니 벌써부터 들뜨는 기분이었죠.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뭘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보다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제 모습이 괜히 마음에 들었죠.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고 향수를 살짝 뿌리면서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는 건데도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옆에서 들려오는 수다도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죠. 그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순간이 가볍고 즐거웠어요. 그게 저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안에 도착해서 튤립이 가득한 풍경을 마주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록달록한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죠.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웃고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의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늘 집안에 있었고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날의 저는 점점 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 삶을 찾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보다 더 늦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늦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도 그는 일을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고 있었죠.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삼공수까지 뛰고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그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아직도 저렇게까지 일을 하는지 의문부터 들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부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말이 거의 없었어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한 숟갈을 뜨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겨버렸죠. 어느 날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놀라긴 했지만 괜찮냐고 묻는 대신 피곤하면 좀 쉬라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남편은 괜찮다면서 다시 밥을 먹었고 저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이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듬직하게 느껴지던 어깨도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얼굴도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죠. 옷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는데 저는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는 짜증이 먼저 났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아직도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냐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충분히 안정된 상황인데 왜 계속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지쳐있는 남편보다 밖에서 느끼는 자유와 여유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아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흐르고 있고 그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익숙해지고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우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겠지. 내일 또 나가야 하니까 놔두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끔은 남편의 숨소리조차 거슬릴 때가 있었어요. 깊게 잠든 사람의 무거운 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때 저는 괜히 짜증이 올라오곤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지쳐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일만 하는 사람인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답답하고 지루하고 조금은 싫다는 감정만 커지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냥 지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빛을 피하고 있었어요.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고 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게 귀찮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남편이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감정만 중요하게 느껴졌고 제 시간과 제 여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태안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조금 달랐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닷바람이 섞인 듯한 시원한 공기와 눈앞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튤립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그 순간들이 참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어요. 저는 그저 그 풍경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꽃 사이를 걷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햇빛이 내려앉은 튤립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혼자 오셨어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돌아보자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과하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에 눈을 마주칠 때의 태도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죠.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그냥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해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웃었어요. 요즘은 다들 서로 사진을 찍어주곤 하니까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건네는 말투가 이상하게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고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저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괜히 자세를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그렇게 의식된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잘 나와 있었어요.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가볍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죠.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괜히 한 번 더 그를 바라봤고 그 사람도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막걸리집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통이라면 바로 거절했을 상황인데 그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사람이 말을 꺼내는 방식도 그랬고 억지로 끌어들이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을 맡기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저는 잠깐 주변을 둘러봤어요. 함께 온 사람들은 각자 사진을 찍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들었던 감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저를 바라보고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그 감정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스스로도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옆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이야기만 건네고 제가 대답하면 그걸 듣는 식이었죠.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조금 들떠 있었어요. 자리에 앉고 나서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그게 왜였는지는 그때의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감정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처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시작이 될지, 얼마나 멀리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막걸리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냄새와 낮은 조명들이 묘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했고 구석 쪽 자리에 앉으니 마치 둘만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골랐어요. 무엇을 좋아하냐고 묻는 말투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괜히 제 취향을 신경 써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소한 배려 하나에도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풀리고 있었죠. 막걸리가 나왔고 잔을 채우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그는 먼저 잔을 들며 가볍게 웃었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따라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죠. 술이 한 모금 넘어갈 때마다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고 긴장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다가도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반복되고 있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어디서 왔는지,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던 그런 시선이었죠.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술이 몇 잔 더 오갔을 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진 게 느껴졌어요. 가까이 앉아 있었던 건 아닌데도 말투 하나하나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치고 있을 때 가슴 안쪽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 같기도 했죠. 그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게 오히려 편안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었고 서로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지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는 가끔 제 손 근처에 잔을 놓거나 안주를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왔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손등이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질 때마다 괜히 더 의식하게 되었죠. 저는 그걸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려 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끝이 닿을 것 같은 그 거리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그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들려서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오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게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말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대신 눈빛과 작은 움직임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와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감 없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재촉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순간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날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웃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 집을 나왔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요.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는데도 얼굴은 이상하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낮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이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것 같았어요. 가까이 서 있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좁혀져 있었죠.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닿을 것 같은 그 거리에서 저는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제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가 손을 들어 제 머리 옆으로 가져갔어요. 아주 천천히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춰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정말 닿을 것 같았어요. 괜히 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도망쳐야 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몸은 이미 그와의 거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순된 감정이 저를 더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이 결국 제 어깨에 닿았어요. 아주 가볍게 얹힌 손이었는데도 그 순간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피부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게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감각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얹은 채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금세 다시 마주치고 말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세게 내려앉는 것 같았고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사이에 두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얇은 옷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 갇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도 느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만 더 이 상태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면서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제 팔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몸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저는 더 묻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칠 때마다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때마다 제 표정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혹시 그 사람에게도 들리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몸 안쪽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숨이 막힐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핸들을 잡은 손을 잠시 풀어 제 쪽을 바라봤을 때 저는 괜히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제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죠. 차가 멈춘 곳은 조용한 호텔 앞이었어요. 그는 이미 방을 잡아두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여기까지 온 이상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죠. 엘리베이터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제 숨도 점점 짧아졌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왔어요. 그 낯선 공간에서 저는 잠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그는 제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 소리에 제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괜히 머리카락을 넘기고 옷매무새를 만지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하려 했죠. 그런데도 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기척만으로도 어깨가 굳었고 등줄기를 따라 묘한 전율이 번져갔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한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죠.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제게 가까워졌어요. 그 거리가 줄어들수록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한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되뇌던 마음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분명 돌아서야 했는데 그 대신 그의 체온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실을 그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는 제 흔들리는 숨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죠.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아는 것만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이 흔들었어요. 그의 품 안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대고 있었죠. 입술이 닿기 전에 숨막히는 정적조차도 저를 떨리게 만들었고 그 짧은 떨림 하나하나가 몸 안쪽까지 번져갔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하면서도 흐릿해요. 조명이 만들어낸 그림자, 조용히 엉켜드는 숨결,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릴 것 같은 긴장감. 그런 것들만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는 제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고
저는 그런 시선을 견디지 못하면서도 끝내 피하지 못했죠. 누군가의 시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제 자신을 속였어요. 그렇게 한 번만 눈 딱 감자고 생각했던 마음은 아주 쉽게 무너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방 안의 공기는 자꾸만 더 짙어졌어요. 서로를 꼭 안고 숨을 고르던 순간에도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에 기대 있을 때마다 들려오던 묵직한 심장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겹쳐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게 정말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몸은 너무 솔직했어요. 한 번 닿은 체온은 쉽게 식지 않았고 한 번 흔들린 마음은 더 이상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곳까지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밤만큼은 그 사실조차 외면하고 싶었어요. 문득 정신이 들 때마다 남편 얼굴이 스쳤어요. 늘 피곤한 얼굴로 늦게 들어오던 남편. 말없이 밥을 먹고 또 새벽같이 나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짧게 떠올랐죠. 그런데도 저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눈을 감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오늘 하루만 모른 척하자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런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끝나면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아침빛이 커튼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 무렵까지도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어지러웠죠. 그의 온기가 아직도 곁에 남아 있었고 제 어깨와 손끝에는 밤새 스쳐 지나간 감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그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너무 많은 걸 나눈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후회보다 먼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호텔을 나서는 길에 다리가 조금 풀려 있었어요. 밤새 긴장했던 몸이 이제야 현실을 자각하는 것처럼 힘없이 흔들렸죠. 그가 제 팔을 가볍게 붙잡아 주었을 때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짧은 접촉에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분명 잘못된 일인데 마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끌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도 내내 창밖만 바라봤지만 머릿속에는 밤새 느꼈던 체온과 숨결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끝났는데 제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남아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내리지 못했어요. 문만 열면 다시 평범한 아내의 얼굴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안에는 이미 어젯밤의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깊게 흔들려 있었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밤 이후 저는 달라져 있었고 제 시선도 제 숨도 제 마음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늘 제가 있는 곳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차에 올라탔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 망설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시간이 신경 쓰였고 휴대폰 화면을 괜히 몇 번씩 확인하게 되었죠. 그의 연락이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졌고 그 감정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차에 올라타면 그는 늘 같은 말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깊게 와닿았어요. 남편에게서는 점점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고 그 말 하나에 저는 괜히 마음이 풀리고 있었죠. 차 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런 긴장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오히려 그 공간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바깥의 모든 것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는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짧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의 가까운 숨결과 체온이 닿을 때마다 저는 다시 그날 밤의 감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만났는데도 그 순간마다 처음처럼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조용했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면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가 특별했던 거라고, 내일이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지쳐 보였어요. 늦게 들어와서도 아무 말 없이 씻고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아졌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어요. 피곤하겠지,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겨버렸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잠든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그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짧은 문장 하나에 괜히 웃음이 나오고 그걸 숨기려고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 저는 분명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도 그걸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시간이 두 번이 되고 어느새 거의 매일 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럴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짧아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편함의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일만 하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저라는 걸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 저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그 시간이 없으면 이상하게 불안해지기까지 했어요.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멈춰야 한다는 생각조차 흐릿해지고 있었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았고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누가 봐도 무리가 간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가빠 보였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손에 힘이 없는 모습이 보였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말을 걸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도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괜히 깊게 생각하면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놀라긴 했지만 저는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오늘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도 저는 그걸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그 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 누워버렸어요.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으면 남편의 상태가 자꾸 눈에 들어왔고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선택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린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어요. 괜히 지금 받으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었죠.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피곤한 얼굴도 집안의 조용한 공기도 다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시작된 감정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죠. 남편은 점점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 말이 없었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 물컵을 들다가 손을 놓쳐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바라봤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스스로 조각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또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든 뒤였죠.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이었고 그 익숙함이 저를 더 쉽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느낌,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 감정을 외면하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의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떤 순간으로 이어질지 저는 아직도 모른 채로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익숙해진 공간, 익숙해진 온기, 그리고 점점 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던 제 모습까지.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저는 그 품 안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죠.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시간이었기에 더 이상 낯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숨이 그의 숨과 섞여들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느낌 속에서 저는 또다시 모든 걸 잊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순간 몸을 떨며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전화를 받았고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제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수술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고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도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위험하다는 것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러졌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장 쉬운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바로 가보라고 말했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여전히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이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 있었고, 아들은 혼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이곳에 서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미 선택은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 발짝 늦게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상황을 따라가려는 것처럼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저는 그 사실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특유의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죠.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어디 있다 오는 거야?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았죠. 아들은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바로 왔는데 엄마는 왜 이제야 오냐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중환자실 문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과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겨우 떠있는 눈.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기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고 이제야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제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 결과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보호자가 계속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병실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벽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힘없이 잠들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처에 왔다고, 잠깐 얼굴만 볼 수 있냐고,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다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병실 안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고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결국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온 선택이었고 그 익숙함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죠. 병원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지만 결국 그대로 문을 밀고 나왔어요. 그는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저는 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건물 입구를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따라온 그 차를, 그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모두 보고 있었죠.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분명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까지. 그는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숨기지 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변명할 말도 붙잡을 용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손잡이를 잡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는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회복 중이고 아들은 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모든 사이에 서 있어요.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매일을 버티듯 살아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선택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